요즘은 같은 은퇴인데도 누군가의 한 달 거주비는 월 655불, 또 누군가는 월 1,700불 정도의 선에서 은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밴쿠버에서 살아왔는데 각자가 서 있는 그 출발선 자체가 달라진 느낌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언제 은퇴를 시작했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한인 시니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같은 은퇴 후 생활 안에서도 매달 나가는 고정비의 무게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사는 밴쿠버에는 이미 오래전에 집을 마련하시고 모기지까지 완전히 끝낸 상태로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집 가격 자체가 많이 달랐으니까요. 그 시절에는 시간을 두고 조금씩 집을 마련하시며 은퇴를 준비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집이 있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모기지를 다 갚았다고 해도 재산세, 집보험, 관리비, 그리고 집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은퇴 후에도 계속 나가게 됩니다. 저희 경우만 해도 재산세, 집보험, 관리비를 합치면 매달 적지 않은 고정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집은 자산이 되었지만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은퇴 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오래전부터 안정적인 렌트 구조 안에서 생활하시는 은퇴자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장모님은 올해 92세이신데 2011년부터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오래된 복도식 렌탈 아파트인데 화려하진 않지만 생활하시기에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장모님은 현재 혼자 생활하고 계시는데 캐나다 연금 OAS와 GIS 그리고 여러 지원 구조 안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BC주의 시니어 렌트 보조 제도인 세이퍼 지원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생활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연금 소득은 얼마인지 또 지원은 얼마나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매달 얼마가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느냐인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사시는 아파트의 현재 렌트비는 약 1,160불 정도인데
세이퍼 지원금 505불을 받고 나면 실제 부담하는 월 렌트 비용은 655불 수준입니다. 그리고 약값, 병원비도 무료이고 자동차가 없으시니 자동차 관련 비용 부담 또한 없습니다. 전체 생활 자체가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면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이웃분들과 외식도 하시고 그리고 조금씩 저축도 하시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장모님이 특별히 넉넉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2011년 그 당시에 밴쿠버 구조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점입니다. 렌트비도 매년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그 상승폭 자체는 아주 크지 않았고 그 시간 안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장모님의 경우는 2011년 그 시절에 밴쿠버가 허락했던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 안으로 들어오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그 구조가 시간이 흐른 지금은 누군가에게는 쉽게 닿기 어려운 출발선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은퇴해서 비슷한 구조의 아파트에 새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현재 같은 구조의 렌탈 아파트는 신규 렌트 기준으로 약 1,700불 정도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이퍼 렌트 보조 제도가 있다고 해도 렌트 상승폭을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렌트 비용이 1,200불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비슷한 구조 안에서 살아가더라도 2011년에 은퇴를 시작했던 사람과 2026년에 은퇴를 시작하는 사람은 실제로 매달 감당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많이 달라진 느낌입니다.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파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래전에 집을 마련하시고 안정적으로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밴쿠버에는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 시절 안에서 자산을 만들고 기반을 마련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이 있으면 모두 편한 구조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은퇴하는 분들 중에는 아직 모기지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높아진 집값 안에서 늦게 구입한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모기지를 다 갚았다고 해도 재산세와 보험료, 집 유지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는 내 소득이 얼마냐보다 매달 얼마가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은퇴 생활이 같은 구조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지금도 각자의 고정비 현실 안에서 은퇴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현실 안에서 은퇴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 조금 일찍 기반을 만들 수 있었던 시대였는지, 아니면 계속 높은 고정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인지. 예전 은퇴자들은 은퇴 전에 기반을 만들고 내려왔다면, 지금의 은퇴자들은 내려오면서도 계속 기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느낌입니다. 결국 은퇴의 차이는 집이냐 렌트냐보다 어떤 시대 안에서 은퇴를 시작했는가에 따라 그 출발선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2036년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구조 안에서 은퇴를 시작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힘들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대 안에서 은퇴를 시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은퇴는 같은 은퇴라는 말 안에서도 누군가는 조금 더 안정된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더 높은 고정비를 감당하며 은퇴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생활은 어떤 구조에서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평안하십시오.